T라고 적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가 오늘 뭐 배울 거냐면요. 이제 그 확통을 첫 시간에 배울 건데 잠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말고사였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서 가볍게 리뷰하고 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원순열이라는 테마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하나만 배우는 거니까 조금 이제 연습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할 거게 될 겁니다. 왜냐면 확통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도형이라서 수투처럼 개념만 알아가지고 개념빨이 잘 안 먹혀요. 여기는. 그래서 개념은 완벽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배우게 될 거냐면요. 넘어가죠. 자, 요렇게 이제 크게 단원이 3개가 있는데 자, 사실상 확통은요, 여러분들 단원이 2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우의 수랑요, 확률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왜냐면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를 해주게 되면 확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번을 여러분이 모르시게 되면 2번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 말은 1번을 잘해놓으면 2번은 거의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그냥 날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만 사실상 추가해 주시게 되면 되는 건데 이 통계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3 2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라던가 중앙값이라던가 최민값이라던가 표준편차, 분산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중학교 거 다 리뷰해주면서 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오늘은 첫 출발인 여기를 끊게 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내용이 좀 있어. 뭐가 있냐면 오늘 배운 원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서 얘를 줄여서 갓순열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2항 정리까지 하시게 되면 1단원은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전체 경우 딱 붙여주면 2단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2단원은 진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1단원은 정말 천천히 나갈 거고 2단원은 거의 그냥 이 새끼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할 게 없어요. 알겠죠? 통계는 그냥 조금 개념을 좀 많이 칩니다. 여기는 개념이 좀 중요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등화, 즉 이번에 기말고사였던 NPR과 NCR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주셔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배우는 것도 원순열이라서 순열이 좀 중요해요. 자, NPR은요,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 근데 뽑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나열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NPR이라고 했었죠. 그에 반해서 N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니? N개 중 R개를 뽑는 데에서 끝냈어. 따라와. 그러면 같은 N과 R이 라면 자, 채민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같은 N과 R이라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NPR이 더 클까요? NCR이 더 클까요? NPR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얘는 뽑고 나열이기 때문에 뽑는 경우의 수와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곱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얘기니? 잠깐만. 왜 전화가 오니? 잠깐만 그거 안 했구나.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NPR과 NCR을 비교했을 때 같은 N과 R이라면 무조건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은 여기가 뽑고 나열이고 여기는 뽑는 것만 있기 때문에 나열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몇 개를 나열하죠? 그죠? R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R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지. 요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주공식 NPR은 NCR 곱하기 R팩이 된다라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이 정리를 자, 어차피 R이 다 자연수거든. N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1보다 큰 새끼들이야. 1이 되거나 그래서 편하게 나눠도 돼요. 그래서 NCR은 어떻게 되냐면 NPR을 R팩으로 나눕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맞아요. 요 기억나니 얘들아?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NPR이 뭐였냐면요 정의가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니? 쌤, NPR은요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NPR의 계산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r개를 곱한 거니까 얘가 감성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n 곱하기 n-1, n-2 그죠? 또로로 어디까지? n-r 플러스 r-1까지 이렇게까지 됐던 거란 말이야.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쌤,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되면은 보세요. 이 번째보다 얘가 하나 더 작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가 r 번째가 되면은 r보다 하나 더 작은 걸 빼주셔야 되니까 r 빼기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물론 n-r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계산식이었지. 자, 그럼 증명식은 어떻게 되겠나? 증명식은요. 일단은 n팩을 쭉 다 해주신 상태에서 약분했을 때 얘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요것보다 하나 더 작은 거에 대해서 팩토리얼을 취해주시면 즉 n 빼기 r 팩을 이렇게 취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거의 일부와 약분이 되면서 요 모양이랑 같아지게 되겠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NPR의 정의는 n 팩을 써주시고 요 놈들의 차이를 팩토리얼만큼 취한다. 요게 바로 NPR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일단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조합의 정의식이 나옵니다. 조합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NPR한테 써주면 돼. 이렇게 하면 NPR의 정의인데 거기에다가 R팩만 따로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됐니? 그래서 이거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NPR과 NCR의 차이가 나야라는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NPR의 정의부터 계산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NCR의 계산식과 정의식도 똑같이 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요거 하시고 나서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상황을 봅시다. 재민이 돼요? 요거는 좀 따끈따끈하죠? 이제 시험 보셨어요? 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NCR이랑 NCn-1라는 같다. 뭐 NC0는 1이다.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NCR과 NPR이 같아지려면 나야라는 것만큼 차이 난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고1 걸 좀 봤으니까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정말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볍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3 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김이비리미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을 뽑고 싶어요. 그럼 도담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요 순열의 개념이 돼요, 조합의 개념이 돼요? 순열이죠. 왜냐하면 반장과 부반장이 바뀌는 게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김이가 오고 여기가 니기가 오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직책이니까 다른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구분이 됩니다. 즉 5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얘네들한테 나열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OP2가 이렇게 되는 거죠. OP 계산하시면 5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 맞아요? 물론 이거는 직관적으로 중딩처럼 맨 처음에 반장 뽑을 친구 5명, 그죠? 더비면 못하니까 부반장은 얘를 고른 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곱하셔도 되겠죠. 자, 뭐가 됐든 제대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책이 달라서 구분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가 중요하면은 순열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으면 조합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뭔 말을? 자, 그 다음에 공동대표를 2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힘이 똑같은 대표 둘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대표 1과 대표 2가 있다라 쳐더라도 얘네들은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가 기역 니은이 되거나 얘가 니은 기역이 되거나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역 니은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계산식이 뭐가 됐냐면은 OP2를 그죠? 나열하는 이펙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됐잖아. 그 이유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대표원을 뽑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고
대표투를 뽑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됩니다. 근데 얘네 둘끼리 자리를 뒤바꾸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작아져야 돼요. 얼마만큼? 얘네가 뒤바뀌는 2팩만큼 작아져야 되겠죠. 만약에 3명을 뽑게 되면 3팩으로 취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요게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1분 정도 줄 테니까 펑츄에이션, 즉 순열과 컨비네이션 조합의 개념이 구분이 되고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우주 공식 있죠? 퍼뮤테이션 한 다음에 이펙 나누는 게 사실상 얘네들끼리 자리가 뒤바뀌는 것만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확통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경우의 수가 작아지고요. 구분이 될수록 경우의 수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1분 정도 줄 테니 가볍게 정리하시고 나서 오늘 배우는 거, 요거 이제 배울 거예요. 원순열, 직순열. 확통은 정말 쉬워요. 진짜 되게 쉬워요. 정리하는 사람? 됐죠? 다 알죠? 그래. 근데 정리방학 쓰면 이것이 지겨워요. 지겨워요. 근데 내가 이게 인간분도 팔아갖고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니네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인간을 알고 있어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또롱.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원순열과 직순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좀 한번 해볼 테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순열은 뭐냐면 요건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순열을 그냥 직순열을 생각하시면 내 새끼들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해됐죠? 원순열은 이렇게 돌리면서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될게. 도코틴이랑 그 다음에 김태희랑 그 다음에 박보영이 있어요. 이름을 넣읍시다. 자, 코틴이랑 그 다음에 보영이랑 그 다음에 김태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들 3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순열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시면 3개의 슬롯에 이 친구들을 배치하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명의 학생을 3명의 슬롯에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로 치면 3P3이라고 쓰고 3팩이라고 읽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몇 가지냐면 6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티니가 맨 앞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랑 끝에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원순열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집중해야 돼요. 자, 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의자가 이렇게 똑같은 의자가 구분되지 않는 의자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 좀 잘 위로 좀 올릴게요. 내가 직순열을 쉬우니까 지우고 내가 이제 원순열을 그려볼게요. 너무 아래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요걸 내가 올려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순열은 이렇게 돼요. 자, 이건 6가지로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이렇게 탁자가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구분이 되지 않는 의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네들을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 원순열이랑 직순열이랑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정원수가 많을 것 같아요? 정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원순열은요 돌리는 족족 똑같은 새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코티니가 여기 있어. 따라하니? 그리고 보영이가 여기 있고 헤이가 여기 있죠. 이해돼요? 그럼 얘를요 한번 약간 시계 방향 돌려서 탁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티니가 이거예요. 뭐지? 보영이가 이거, 태희가 이거. 이게 한 번 더 돌리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코티니가 오고요. 여기가 이제 보영이가 오고요. 여기가 이렇게 태희가 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흰색 경우의 수나 초록색 경우의 수나 핑크색 경우의 수가 사실상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코티니 입장에서는 보세요. 오른쪽에는 태희를 마주보고 있고 왼쪽에는 보영이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여기 초록색에서도 보세요. 코티니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태희고 왼쪽은 보영이. 플래시 핑크색도 보시면 오른쪽은 태희고 왼쪽이 보영이로 볼 수가 있죠.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열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직순열로 관점을 봤을 때는 3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돌리는 족족 케이스가 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같게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작아져야 돼요. 얼마만큼? 3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두 가지는요 너무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면 봐봐 사람이 세 명밖에 없으니까 코틴이 입장에서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쪽이 페이냐 왼쪽이 보형이냐 혹은 거꾸로 오른쪽이 보형이냐 왼쪽이 페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직관적으로 보는 거는 세 개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가볍게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결론 일단 나열하신 다음에 돌리는 족족 경우가 똑같은 게 얼마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상 회전에도 경우의 수가 같은 그런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을 몇 번 할 수 있니? 물어보시면 요건 사람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의자 수랑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뭐 사람 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냥 원리는 뭐냐면 돌렸을 때 똑같은 새끼가 나오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원순위를 끝이죠. 뭔 말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일반화라면 어떻게 되지 형님들? 만약에 n명이 있어요. 그럼 n명을 나열하는 건 몇 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n팩이 되겠지. 이게 일반화야. 그지? 자리가 n개가 있겠죠. 그럼 몇 번 돌릴 수가 있을까요? n번을 돌릴 수가 있겠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고는 외우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n팩을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상 얘가 n부터 1까지 쭉 곱해지는 거잖아요. 요거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뭐랑 같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원순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직순열이 원순열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다 구분이 되거든. 근데 원순열은 돌리는 족족 구분이 안 된 새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큼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걸 일반화하면은 그렇게 된다.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 내용. 원순열의 원리 이해하기 1번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리는 족족 똑같애가 원순열의 이해하기 원방법이에요. 이야기 원방법은 뭐냐면 회전하는 것만큼 돌리는 족족 같아. 이게 바로 원순열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걸로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교과서 내용. 꼭 기억합시다. 경우의 수가 작아지는 거는 뭔가 중복되고 겹치는 게 있다는 뜻이고 경우의 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뭔가 구분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제 비밀은 다 됐고 다음에 좀 기다릴게요. 한 번만 느긋하게 해줄게요. 휴재도 될 것 같고 부담이 되셨나요?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번이었습니다. 돌리는 족족 똑같아. 겹치는 게 있어. 그래서 작아져야 돼. 오케이? 얼마만큼? 돌릴 수 있는 것만큼, 사람 수만큼, 의자 수만큼. 오케이. 넘버 2. 자, 똑같은 거를요. 이제 이걸 다르게 한번 봐볼 거예요.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람 3명이면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자, 이게 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내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사람은 똑같이 3명으로 해서 구분이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자는 3개가 있어요. 자, 여기 첫 출발 이야기를 존나 중요해.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코티니를 먼저 안 칠 거예요. 코티니를. 자, 그럼 코티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가 한 가지입니다. 맞아요. 왜 한 가지일까? 혹시 도담이 혹시 느낌을?
너 아는 척하면서. 의자가 다 구분이 안 되니까. 왜 구분이 안 되지 정확하게는? 다 똑같고. 뭐 똑같은데 뭐 있지? 지금 의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앉았어 안 앉았어? 앉으면 구분이 돼요. 근데 처음에 앉는 새끼는요 의자가 다 똑같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앉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코티니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구분이 안 돼요. 씨발. 왜? 어차피 코티니 기준 왼쪽도 비어 있고요 오른쪽도 비어 있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결과가 같아요. 이거 이해하시는 게 존나 중요해. 잘했어요. 네가 세 가지라 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해준 것 같은데 고마워요. 자, 그래서 현장강의 나왔거든. 자, 이거를 왜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냐면요. 코티니가 여기 앉아도 왼쪽 오른쪽이 비어 있고요. 코티니가 여기 앉아도 오른쪽 왼쪽이 비어 있고, 코티니가 여기 앉아도 여기가 둘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의자가 있어서 세 가지가 아니고 사실상 맨 처음에 비어 있는 의자를 앉는 거는 어딜 앉아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자리는 한 가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또 코티니가 여기 앉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영이를 보낼 건데, 자, 잘 보세요. 그럼 보영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잘 구분해봐. 보영이가 여기 앉는 거야. 여기 앉는 거는 같아야 되나요? 왜죠? 도일이를 기준으로, 코티니를 기준으로 왼쪽에 앉는 거랑 오른쪽에 앉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즉, 원순열에서 어떤 새끼가 한 번 딱 앉는 순간 그때부터 구분이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근데 씨발 근데 세 개가 구분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존나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쌤 뭐야 5개가 됐어. 그럼 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티니가 여기 앉았어. 그럼 보영이가 여기 앉는 건요. 구분 돼야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얘는요 코티니를 기준으로 한 칸 오른쪽이에요. 구분되죠? 만약에 보영이가 여기 앉았어. 어떻게 됩니까? 코티니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이에요. 구분 존나 잘 돼요. 얘는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2칸. 다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의자가 100개가 돼도 무조건 구분이 돼요. 도일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번만큼 떨어져 있냐고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의자 수에 상관이 없이 한 새끼만 딱 앉혀놓으면요 무조건 다음 사람 다 구분이 돼요. 됐니? 자, 이걸 이해하시니까 보영이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디 앉을까 고민하시면 되겠죠. 나 여기 갈래. 보영이가 여기 갈까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페이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요. 앉을 데가 없어요. 됐니? 경우의 수가 아까랑 똑같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공식화로 일반화로 시켜볼까요? 만약에 n명이 있어요. 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n명을 먼저 나열하고 돌리는 족족 똑같으니까 n으로 나눴죠. 자, 이게 아까의 이제 첫 번째 시각, 이게 퍼스트 시각이었어. 자, 두 번째 시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놈부터 보내놓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놈을 보내놓는다는 의미는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면 다 비어있으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 졸라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앉히는 순간, 코티를 앉히는 순간 그 다음 두 번째 주자부터 다 구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존나 잘했어요. 이미 한 명을 썼기 때문에 n-1명만 남잖아요. 그 친구들 다 구분이 되니까 직순열처럼 보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회전했을 때 같다라는 입장을 본 거고, 얘는 이제 우리 보통 이거는 고정 후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 그냥 코티니는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고정할 때는 경우에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뒤로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정 후 직순열처럼 배열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연습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강은 여기 왼쪽만 설명을 하고요. 수능 강의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도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니까. 됐죠? 정리. 이게 바로 이해하기 넘버 2입니다. 이해하기 넘버 2는 고정 후 배열이라는 걸로 본 거고, 아까는 회전하는 족족 같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본 거고, 결과는 같습니다. 됐죠? 둘 다 연습하면 좋아요. 정리. 저기 1이 되는 거를 존나 잘 이해하세요. 1이 되는 걸. 도담이 괜찮으세요? 태빈이 괜찮죠? 수트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훨씬 더 퀴즈 같습니다. 말랑말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다음에 있는 요 예제 있죠? 요 예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도전해봅시다. 자,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을 뽑아서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이거 한번 지금 2분 정도 줄 테니까 본인들은 한번 설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설계 도전! 도전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명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을 뽑아서 원탁에 앉힌다. 자, 그림부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이렇게 6명이 있어요. 근데 얘 중에서 4명을 내가 추출을 할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내가 원탁에다가 이 4명을 똑같은 의자에 앉히겠다. 이렇게 소개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나눠서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떤 놈을 앉힐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6명 중에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되냐면 4명을 뽑아야 돼요. 6시사. 뽑는 경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D니 D를 뽑았다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열하고 돌리는 족족 똑같은 걸 보겠다 하시게 되면은 몇 번 돌릴 수 있니? 4번 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거나 아니면 6시사 하시고 어떻게? 일단 한 명을 고정을 시켜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원순열이 깨지게 되니까 3패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본인 때 배웠죠. 6시사는 또 뭐랑 같아요? 뽑는 거와 넣는 거 같은데 6시2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6시는 15입니다. 15 곱하기 6이니까 답은 9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 들었죠? 몰라 좋아요. 다음 거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따람. 자, 이것도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니들이 도전해보세요. 할 수 있어. 또 나오네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도 나옵니다. 계속 본인 거 쓰시는 겁니다. 도전! 그냥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될까요? 나오셨나요? 왠지 맞을 것 같죠? 느낌이. 약간 니들 수냥 연습할 때 그 느낌 똑같아요.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웃하는 친구들. 자,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한 친구라면 지금부터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A, B, C, D, E, F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그룹처럼, 즉, 이 G가 없죠? 얘를 마치 그룹처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G, D, E, F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형님들 잘 보세요. G 그룹과 D, E, F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4명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족족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 중에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나 3팩이니까 6이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A, B, C를 그룹으로 본 상태에서 나열한 거니까 감성 이런 거야. G, 그 다음에 D, E, F 여기까지 나열한 게 6가지라는 얘기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이 G가요 사실은 더 분리가 돼야 돼요. 요렇게 얘네가 의자가 이렇게 3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라지 A, B, C가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 잘 봐봐. 이미 얘네들이 앉혀놓은 상태가 되면은 이 A, B, C를 자리 바꾸는 게 경우에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얘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A, B, C랑 A, C, B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여기가 비례있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3명을 여러분들이 배치하는 경우에 몇 팩? 3팩. 요거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답은 뭐야? 6 곱하기 3팩 6은 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통수학이랑 똑같습니다. 그치? 그러시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안녕 도전. 시작. 도전. 5쌍의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하도록 원탁에 둘러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이거 도전해봅시다. 조금씩 풀이 됩니다. 다섯 쌍의 부부니까 총 10명이 있는 거죠. 10명 가지고 나열하는 거 되는 겁니다. 개념 잡힌 친구들은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암산으로. 도달이 몇 번 나왔어요? 5번이요. 5번이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 싶어요. 잘 생각해봐. 약간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얘네들이 부부라 생각해봐. 이렇게. 얘네들을 배치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부끼리 이웃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다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각자가 5개의 의자가 있다고 치는 거야. 됐니? 그럼 이 그룹들을 여러분이 나열하는 건데 짬짜가 되죠? 몇 팩? 5명을 5팩 하는 건데, 그지? 돌리는 쪽도 똑같으니까 5를 나누면 되겠죠? 4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저 부부들을 나열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A, B, B, C, C, D, D, E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왜냐면 그죠? 의자가 이게 씨발 이렇게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얘를 붙여놓기만 했지. 아직 의자가 더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끼리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뒤바뀌는 거 두 가지. 요것도 두 가지 몇 번 있어? 5번. 그래서 얘 50 곱하기 5팩이다. 다음 몇 번? 뭐 좆대는 거네요. fucking shit. 5번이 아니네요. 도담자. 4번이 되겠죠. 그죠? 아니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3번이. 왜냐면 요게 4팩이었거든. 그래서 4팩 곱하기 둘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도담자한테 손을 뻗었어요. 저렇게 풀어놓고 막히는 5번이었어. 아, 그 5번이라 했어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4로짜리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도전! 팔랑개비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머릿속에 외우지 말고 도전!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가 좀 깁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학점은 상황 이해하는 게 절반입니다. 상황을 이해해봐. 몇 번일 것 같아요? 5번? 5번이요? 아니에요? 왜 5번이라 생각했죠? 아니요. 왜냐면은 생각이 궁금해요.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 마주보는 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진짜? 아니에요? 왜 세 가지가 생각할까요? 맞은편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생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빨 이런 식으로? 응. 그럼 여기도 파 이렇게? 파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자리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이 팩을 곱하면 그렇게 하고 그럼 4개 남잖아요. 그 4개를 그 원순열 해갖고 했는데 도담 애가 뭘 잘못 생각했을까? 그 처음엔 다 무색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어. 그냥 저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였어. 구분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씨발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니들이 생각했을 때 구분이 되나 안 되나만 생각하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식 없는 생각하지 마. 제발 좀. 알겠지? 퀴즈거든 보통은. 알겠지? 생각을 하면 해봐. 빨판은 무조건 건너편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 비어있지? 묻히니까. 맨 처음에 빨간색 네가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돼, 씨발. 돌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꽂으면 파가 결정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구분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씨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4개의 색깔은 구분 돼야 안 돼? 돼요. 이미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4패. 몇 번? 3번. 이렇게 치러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금 자리하세요. 자, 그다음 이거. 도전. 야, 얘는 조금 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원순열의 심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점짜리 문제 한번 도전해봅니다. 자, 시작. 시작. 문제 잘 읽어. 문제 존나 길어요. 또 확동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여기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수학이 아니고 국어야. 확동. 이건 좀 시간 길게 줄게요. 3분 이상 줄 테니까 고민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좋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존나 섹시합니다. 계속 고민하세요. 어렵지. 자, 힌트를 줄 테니까 힌트 듣고 나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맨 가운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7영역이에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게 모두 다 다른 색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맨 가운데다가 색깔을 칠을 했어. 그럼 얘는요, 돌려도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맨 가운데 칠하면요? 구분 안 됩니다. 이거 마치 이런 느낌이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씨발 여기 중심은요 돌려도 똑같잖아요. 약간 여러분들 그 뭐라 하죠? 그 짝짓기 가면은 가운데다가 여러분들 뭐나요? 보통 물이랑 그 단무지 막 이런 거 놓잖아요. 그지? 돌려도 똑같거든 걔네들은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원의 중심처럼 생각하시게 되면 얘는 구분이 안 돼. 돌리는 쪽죠. 그지? 그럼 여러분 여기에 색깔을 딱 넣었어. 예를 들어서 얘네들 이거 색깔 A를 넣었다 쳐봐. 그럼 B라는 색깔을요. 여기 넣는 거랑 여기 넣는 거 여기 넣는 거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운데 닭광 났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리가 구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원순열이 안 깨진 겁니다. 자, 요거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가운데 거부터 해결을 하고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지.
어렵지. 자,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봅시다. 물론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상황이 복잡할 때는 약간 상황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좀 좋아요. 자, 보시면은 자 결국에는 뭐냐면 특이한 새끼가 요거예요. 요거 특이한 새끼 있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이랑 요거 행면 모양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부채꼴 들어가는 세 명이 어떤 새끼가 들어갈까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행면 세 명이 누가 들어갈까를 먼저 고르기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A, B, C, D, E, F, G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조난이기 개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감성을 접근하시면 좀 더 좋아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 맨 가운데 들어가는 걸 고를 겁니다. 70.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골랐으면 이제 6개가 남았겠죠? 그 6개 중에 여기 3개를 그릴 놈을 내가 고를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63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3개는 자동으로 여기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C3으로 자동 결정. 얘가 1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일단은 여기 들어갈 애들을 정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는 예를 들어 무조건 A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미 끝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6개 중에 3개를 고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B, C, D를 여기 내부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EFG를 여기 외부에다가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부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가운데다 꽂게 되면 얘는 돌리는 족족 아직까지는 원순열을 유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배치를 할 때 3개의 탁자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B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앉을래? 하시게 되면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순열로 보시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3팩을 해주시고 돌리는 쪽쪽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럼 얘네들 이제 배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 C, 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외곽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효제각을 생각 한번 해볼까요? 효제각. 그럼 나머지 EFG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걔가 구분이 되니까 구분이 왜 되죠, 정확하게는? 2가 그렇지, 여기 이미 다 색칠했기 때문에 2가 여기 하는 거랑 여기 하는 거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원순열이 아니고 직순열을 3팩으로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되셨죠? 괜찮습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 7. 자, 63은요 6, 5, 4, 3, 2, 5, 4, 20이 되겠고요. 33은 1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2죠. 얘가 2고 얘가 6이니까 2, 6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다. 140 곱하기 1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형님들? 아, fucking shit. 이거 얼마예요? 2번. 2번이라고 합니다. 2번이래요. 2번을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약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를 나누신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이건 니들 원퀴 하려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7, 6, 5 이지라는 게 힘들었겠죠. 그죠? 나눠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놈이고, 자, 다음부터는요, 수능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내신에서만 나온 또 특이한 새끼를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원순열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다각형 순열이라고 해요. 다각형. 각이 여러 개가 있는 순열. 자,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수능에서 나오는 거고, 내신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1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각형이 있는데 저렇게 각마다 하나씩 의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요거는 사실상 원순열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새끼죠. 왜냐면 돌리는 족족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분명히 각이 있지만 그래도 얘는 원순열과 똑같아. 왜냐면 6번 돌리는 족족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1번 정도는 이 새끼 원순열이랑 같대. 이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들 머리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자, 이거부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요. 자, 그럼 채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도전. 뭐냐면 이 6개를 원순열로 이렇게 보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는 경우상 둘 중에 누가 더 경우의 수가 클 것 같아요? 채민아, 잘 생각해봐. 왼쪽이 더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클까요? 둘 다 6명이야. 근데 얘는 정다각형이나 원으로 보는 거고 얘는 뭔가 밸런스가 깨진 느낌이거든. 밸런스가 깨졌을 때랑 지키고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경우의 수가 클 것 같아요? 오른쪽이 더 클까요? 왼쪽이 더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큽니다. 정확해요. 왜냐면 얘는 돌리는 족족 씨발 다 똑같은데 얘는 돌리는 족족 다른 게 좀 생겨요. 그럼 얘가 경우에서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캐치할 게 뭐냐면 얼마만큼 더 많을까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얼마만큼 더 많을까?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제발.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다까지 이해가 되셨죠? 니들 머리 충분히 이해될 거야. 얼마만큼 많은데? 라는 거예요. 그럼 많다라는 얘기는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게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구분 되는 그만큼의 팩터만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게 되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팩터가 뭐죠? 그 이유. 그러니까 얘도 구분되는 게 세 가지가 더 생겼어. 곱하기 3하면 되겠죠. 구분되는 게 세 가지가 줄었어. 그러면은 나누기 3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거 도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도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갖고 와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앉았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요거는 내가 돌려볼 거예요. 자, 잠깐 돌려볼게요. 형님들. 자, A가 여기로 왔어. 따라와.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거니까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봐. 초록색과 핑크색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씨발. 왜냐면 여기는 A, E가 혼자 앉는데 여기는 F, C가 혼자 앉잖아요. 그리고 A는 또 짝꿍이 생겼어. 분명히 다릅니다. 맞아요? 달라요? 자, 한 번 더 explain 해볼까요? 얘는 이쪽 옮겼어. A. 그러면 여기가 B, C, D, E, F가 되겠죠. 얘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한 번 더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흰색은요, 색깔 있는 것 중 어떤 색이랑 같죠? 정확히 초록색이랑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똑같은 색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달라.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달라요. 근데 A가 여기 있는 건 같아. 왜냐면 어차피 이게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똑같거든. 아, 뭔 소리야, 씨발. 몇 가지가 더 많아? 세 가지씩 더 많은 거 맞아요? 여기다 뭐 해주는데? 3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원순열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돌리는 족족 얼마만큼 똑같은 게 생기고 안 생기는가만 생각하면 돼. 3번 돌렸더니 똑같은 게 생겼죠. 그 말은 세 가지가 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공식이 있는데 이건 공식 내가 안 알려줄게. 공식 필요 없으니까 원순열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많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A, B, C, D, E, F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신에만 나와요. 수능엔 나오진 않습니다. 좀 재밌는 개념이긴 합니다. 내신에서만 나오긴 하지만 좀 개념을 물어보는 좋은 문제죠. 수능에서 왜 안 되는지 의아한 점의 문제긴 합니다. 얘를 여러 개의 각도가 있는 순열이랄 때를 다각형 순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순열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이 덜 중복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민이 이해되시죠? 좋아요. 얼마만이? 그죠? 안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돌발적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돌발 퀴즈. 자,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혼자를? 이거 도전해보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거 가지고 9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는 9명을 원순열 하는 것보다 분명히 경우의 수가 많을 겁니다. 얼마만큼 많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자, 시작! 생각해봐. 아무나 될 거야. 원순열로 생각하면 8팩이거든, 8팩. 그거보다 뭘 곱해야 될까 생각해.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을까? 8팩 곱하기 뭐일까요? 애새끼들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A 박아놓고 어떻게 될까? 부가 5 곱하면 돼? 3이죠? 아, 그럼 생각보다 얼마나 다르네. 3이죠. 4가 3입니다. 왜냐면 A가 여기 있을 때랑 A가 여기 있을 때 달라요. A가 여기 있을 때랑 A가 여기 있을 때 달라요.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롤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곱하기 3입니다.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 4가. 알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도전! 이제 좀 어려운 4도짜리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도전! 야! 이거 뭘까? 풀었거든요. 지금? 네. 그래요? 나 지금 채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단장 나왔나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채민이 나왔어요? 채민이 이게 다 모일 것 같아요. 사람 새끼가 10명이네요. 그냥 원술명을 들으면 9팩이 되겠죠? 그럼 9팩보다 얼마만큼 더 많을까? 채민아 잘 생각해봐. 9팩 곱하기 뭐가 될 것 같아요? 5 정확해요. 왜냐면요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르죠? 근데 이 새끼가 일로 오는 순간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존나 잘했어요. 이해됐죠? beautiful. 좋아요. 삐리뽕. 자, 넘어가요. 자, 됐습니다. 야, 근데 오늘 마지막 개념인데 어제 약간 시간 원순형은 된다며요. 근데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3분까지 하는 이걸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DO가 하나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NPR, NCR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N 파이 R이 추가가 돼요. 이거 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그 파이랑 똑같은 새끼예요. 이거 보다 파이를 이렇게 쓰는데 검어에서 쓰는 파이는요 이렇게 씁니다. 조금 이제 뭐라 하죠? 그 용도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읽는 거는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N 파이 R은 뭐냐면요 똑같아요. NPR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죠. NCR은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였죠. 이 새끼도 똑같아. 무조건 N이 R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얘는 중복되지 않게 뽑아서 나열해요. 근데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니까 중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 알겠니?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수를 N-파이 R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 근데 이 새끼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씨발. 왜냐면 봐봐. 여기 N개 아이템이 있어. 그지? 그러면 슬롯이 몇 개 있는 거냐면 R개가 되고 R개.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중복을 허용해 이번에는. 자, 잘 봐봐. 맨 처음에는 그 몇 가지가 될까요? N개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N개예요. N마에서 좆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그냥 중복이 허용이 되거든. N씨발 N이 몇 개야? R개예요. N이 얼굴 보니까 뭐야 그 지수 법칙. N에 R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기호가 이렇게 된다를 외우지 맙시다.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뽑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N 개수가 있어서 N의 R승이 되는 거야. 병신들 이게 N의 R승인지 R의 N승인지 헷갈리는 새끼 있다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상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P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뭔가 규칙을 만들어놨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N이 R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N-파이 R도 똑같은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표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도와줄 테니까 이거 그냥 풀어봐. 시작! 도전! 풀어보세요.
지금쯤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도 그냥 개념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디테일 잡으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1, 2자 중에 네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알파. 자, 한 번씩만 사용한다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4개의 슬롯에서, 아니야, 4개의 아이템 3개의 슬롯인 거니까 얘는 4P3을 의미하는 거 맞아요? 4, 3, 2니까 23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4P3이 아니고 4파이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지 말고 이게 3이 4니까 4에 3쓰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여기 몇 가지야? 4가지. 몇 가지야? 4가지. 에이,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4에 3쓰 64 차이는 40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요. 오늘의 라스트 문제 이거 끝납니다. 자, 이거 시작. 그죠? 알바. 오해되세요, 우리야? 씨발 절대 왜 오해되면 안 될까 생각해. 자연수기 때문에 맨날 이러면 안 돼요. 병신아 안 돼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나와요. 도담이 나오면 이거 내가 가르칠 거니까 해서 그냥 너무 쉬워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긴 있으니까 가르칠 겁니다. 수능에서는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게 간접 개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대놓고 물어보진 않고 이걸 모르면은 조금 이제 데미지가 가게끔 됩니다. 알겠죠? 네.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요? 부분 집합 개수 중복 순열이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니까.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중복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4자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끼는 0이 되면 안 돼요. 자연수니까 몇 가지? 4가지. 나머지는 몇 가지씩?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답이 되겠네요. 5를 3번 곱하면 125거든. 125를 4를 곱하니까 600인가요? 600, 500이 답이 되겠죠. 이해됐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니들 바쁜 건 알아요.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니들이 사람 새끼라면은 그래도 본인이 좀 양심이 있으면은 확통교재가 1단원이 그거 원순열이거든요. 원순열과 중복순열. 여러분들이 사람이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당장에 지금 그냥 누구지 도담이랑 그다음에 누구냐 너 같은 경우는 내신이니까 많이 풀면 좋겠지만 채빈이 같은 경우는 이거 고3 때 다는 인상 보니까 그러니까 채빈이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라도 좀 풀고 그다음 틀어보시고 니들은 좀 양심 있으면 기본 문제 플러스 기출 문제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알겠죠? 개념 가르치기 숙제는 여기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내일 정규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